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4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된 지 36년 만에 한국의 양대 대형 항공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이 오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신주 인수납입일이 당초 20일에서 오늘로 앞당겨졌군요. 맞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취득을 위해서 오늘 잔금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전체 납입 규모가 1조 5천억 원가량 되는데 이 중 7천억 원은 앞서 납입을 했고 오늘 잔금 8천억 원을 치른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주 발행을 마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63.9%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럼 오늘로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절차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상법상 잔금 납입일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내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정식으로 편입한 이후에 앞으로의 포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대한항공은 우선 이달 중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하 LCC에 대표이사와 임원을 새롭게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2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 직원의 기수 정리, 조직 문화 융합, 통합 CI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정식으로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오는 2027년입니다. 그럼 이제는 한국의 대형 항공사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통합이 되는 건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하에 여러 LCC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항공사를 크게 대형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FSC, 저비용 항공사는 LCC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 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 산하에 있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산하에 있던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업계 1위로 우뚝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항공사의 명칭과 본사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공산업의 재편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이제 대형 항공사가 하나이고 저비용 항공사가 일부 M&A가 또 재차 이루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항공사는 세계 10위권의 반열에 오를 거고, 그다음에 LCC 또한 역시 마찬가지 일부 항공사들이 편이 되면서 산업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의 항공운송산업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펼쳐질 건데, 대형 항공사는 중장거리 노선에 집중, 그다음에 저비용 항공사는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구사하면서 스스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배가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해당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에 큰 획을 긋게 되는 만큼 앞으로의 업계 판도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소식에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부분은 마일리지일 것 같은데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합쳐서 1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내일 정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마일리지 통합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에 시행했던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마일리지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대형 항공사가 한 곳으로 통합이 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국내 유일의 초대형 항공사 메가캐리어 출범이라는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에 따른 운임 상승 그리고 소비자 선택지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시정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초대형 항공사의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소비자 피해는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